주상복합 40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이 지하 1층은 경의선역이 계획되어 있는데 제가 현대그룹에서 남북사업의 기획 담당도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발표는 다 됐습니다. 이게 경의선역이 들어올 텐데 경의선역은 여러분들이 지금 유럽 배낭여행이나 여행을 가게 되면 남 좋은 일 다 시켰습니다. 이제는 평양, 브라지보스톡 북쪽으로 해서 파리에 들어가는 기차요. 또 하나는 낮은 선봉을 통해서 연용 삼성, 또 바덴바덴을 거쳐서 남블란스로 들어가는 소위 블란스까지 파리까지 들어가는 열차역이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또 지하 2층은 이미 일부 발표가 됐죠. KTX가 서울, 목포, 제주, 동경, 또 한 라인은 서울, 부산, 그 다음에 거제도, 후쿠오카 이렇게 해서 KTX가 해저 터널로 건너가는 것은 이미 발표가 되고 이제 구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100년 기념하는 그 박물관 그 행사도 하고 있는 박물관이 이쪽입니다. 여기서부터 현대 아이파크 몰까지는 지금 차도가 되어 있는데 이걸 아까 뒤에서 캐나를 연결해서 새로운 신천지 도시를 만들 겁니다. 이건 미 8군 자리죠. 8군이 작년부터 철군을 시작했습니다. 평택으로. 그렇게 되면 미국의 맨하탄, 또 여러분들이 그 감동적인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거스트 러시의 마지막 장면이 맨하탄의 센트럴 파크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뉴서울의 뉴서울 파크, 80만 평의 공원이 이제 새롭게 탄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먼 미래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쯤 되면 이 프로젝트가 완성될 텐데 이곳에서부터 저 한강까지 지하 도시 2, 3, 4층의 지구상에서 가장 큰 지하 도시가 한강물까지 내다볼 수 있도록 그런 도시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철도는 남북철도입니다. 남북철도라는 얘기는 남과 북쪽으로 흐르는 것인데 지하철 5개, 국철 3개로선, KTX 2개로선, 용산역이 대한민국 철도 10가닥을 다 수용하고 있는 유일한 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역과 영등포역보다 더 크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남북철도 10개가 다 있고 크로스로 동서철도, 그러니까 유럽 가는 열차역 또는 동경 가는 남부 열차역, 또 이번에 현대산업개발이 로드샵 발표했던 것처럼 동서 대심철도 7가닥이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데 현대 아이파크몰 지하 2층부터 지하 6층 사이에 이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측면에서는 서울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팁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대한민국 중심이 수도 서울인데 서울의 중심이 용산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소득 수준이 낮기도 하며 또 발전 속도가 가장 낮았던 곳이 용산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발전하고 가장 레이티스트한 도시가 되고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이제 서울의 변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유통산업이 어디까지 와 있으며 어떻게 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미 학교에서 공부하신 바처럼 우리는 지금 백화점, 할인점, 슈퍼마켓 이런 데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이건 리테일 비즈니스, 소매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유통산업은 이러한 소매업태를 집합시켰을 때 그걸 유통산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바꿔야 할 측면이 지금 우리나라는 백화점과 할인점의 개별 전문업태로 가는 비즈니스 모델, 소매업과 또 하나는 현대 아이파크몰이 첫 시도했던 바로 복합 쇼핑몰, 두 가지 장르로 발전 모색할 텐데 학교에서도 공부를 단일 장르인 유통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앞으로는 복합 장르의 공부에 전념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미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라지는 별, 떠오르는 별. 여러분의 시대는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유통산업을 유도하고 주도할 그러한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표를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이 깊이 반성도 하고 또 우리가 각오가 대단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리테일 비즈니스인데 리테일 비즈니스는 아까 말씀드린 할인점, 백화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할인점과 백화점들은 소매업이기 때문에 이미 형성된 도시, 형성된 상권, 아파트가 지어지는 곳에 들어가면 지역밀착형 백화점이라고 표현하고 도심에 들어가면은 도시명 백화점, 또 무역센터 단지와 같은 도회형 백화점 이런 표현의 개발 이론에 따라서 개발해 나가는데 리테일 비즈니스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형성된 사회 인프라하고 형성된 상권에 가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세일스 규모를 측정해서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상 이거는 망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으로 사회를 보조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도시개발 보조 기능이라 하고 잘해봐야 본전치기입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은 이런 비즈니스는 원 오브 컨텐츠, 몰의 컨텐츠 중에 하나일 뿐이다 해서 디벨로프먼트 비즈니스하고 차별화를 두는 겁니다. 디벨로프먼트 비즈니스라는 것은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복합 쇼핑몰이 대표적인 몰이고 그러한 장르인데 이거는 백화점이나 할인점은 원스톱 쇼핑을 추구합니다. 타켓도 분명해요. 백화점의 타켓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마다 타켓을 분명히 해라. 그래야 표적 시장에 대한 공격을 잘한다.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그건 단일 양로 유통업하고 게임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화점은 단일 양로의 타켓이단 말이에요. 30대 후반, 50대 초반에 고소득층 전업주부. 이게 타겟팅입니다. 할인점은 30대 후반, 50대 초반에 고소득층만 딱 뺀 전업주부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타켓 싸움이랍니다. 그런데 몰은 멀티 타켓이에요. 타켓이 없어요. 키스에서부터 어덜트까지. 내국인, 외국인 할 거 없이, 장애인 누구 할 거 없이. 그래서 쇼핑몰 사업은 그런 다양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방식도 다양해야 된다. 백화점은 소시 일본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35만 세대 정도의 하나 정도, 10,000평짜리. 35만 세대 정도면 우리나라 서울로 따지면 1.5개구 정도의 하나입니다. 또 할인점은 35,000 가구의 하나 정도를 지으면 적상성이 있다. 일본 사람들의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백화점과 할인점이 진출해 있는데